믹스커피 한 잔 타려고 하다가 괜히 손이 멈춘 적 있으시죠? 이거 프림 덩어리 아니야? 설탕 때문에 혈당 확 오르는 거 아니야? 카페인 많아서 심장 두근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믹스커피를 마시면서도 마치 몸에 미안한 짓을 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믹스커피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다양한 기사, 연구 자료, 논문 등을 참고해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식팩트는 식재료와 건강 정보를 다루고 있기에 사람마다 나이, 체질, 건강 상태가 전부 달라서 같은 걸 드시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믹스커피는 한 잔만 마셔도 건강에 해로운 음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하게 겁먹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감정이 아니라 성분과 습관, 그리고 내 몸 상태 기준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믹스커피는 무조건 나쁜 음식으로 몰아갈 대상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한 잔 자체보다 그걸 마시는 방식과 반복 습관입니다. 1. 왜 믹스커피는 늘 문제아 취급을 받을까? 믹스커피가 욕을 먹는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프림, 설탕, 카페인, 딱 이 세 가지 때문이죠. 프림은 혈관에 안 좋을 것 같고, 설탕은 혈당을 올릴 것 같고, 카페인은 잠을 깨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놓고 보면 믹스커피는 건강과 가장 멀리 있는 음료처럼 보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혈당 관리 중인 분들은 이걸 계속 마셔도 괜찮나? 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평가는 어떤 음식 이름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어떤 생활 속에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단 음료를 여러 잔 마시고 간식도 달고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수면도 부족한 사람이 믹스커피만 문제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반대로 식사 조절을 어느 정도 하고 다른 당 음료는 거의 안 마시면서 믹스커피를 하루 한 잔 정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믹스커피를 볼 때도 좋다, 나쁘다로 자를 게 아니라 내 생활 전체 속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디프림 진짜 그렇게 무서운 걸까? 믹스커피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악당 취급받는 게 프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림만 보면 혈관 막히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림은 보통 식물성 지방을 바탕으로 만든 분말 형태인데 문제는 식물성이라는 말이 곧바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림 제품에는 포화지방이 들어갈 수 있고 포화지방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건강 가이드도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비교한 자료를 보면 일반 커피 믹스 스틱 1개당 포화지방은 대체로 1.2g에서 1.9g 수준이었고 라떼형 제품은 더 높아 2.2g에서 3.7g 수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림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독은 아니지만 여러 잔을 습관처럼 마시면 포화지방 섭취가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라떼형 믹스는 일반 믹스보다 포화지방이 더 높은 편이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프림이 들어있으니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이건 과장입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니까 하루 4-5잔 괜찮다도 아닙니다. 한두 잔과 여러 잔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3. 설탕 때문에 당장 끊어야 할까? 믹스커피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사실 프림보다 설탕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특히 민감하죠? 맞습니다. 설탕은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공식 권고도 하루 총 첨가당 섭취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FDA와 CDC는 첨가당을 하루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미국 심장협회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하루 25g, 남성은 36g 이하 수준을 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의 설탕이 막연히 떠올리는 것만큼 엄청난 수준이냐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일반 커피 믹스 1개당 당류는 대체로 5.2g에서 7.1g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잔만 마셨다고 곧바로 큰일 나는 양으로 볼 수준도 아닙니다. 문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날 먹은 다른 달달한 음식과 합쳐졌을 때입니다. 빵, 과자, 음료, 디저트, 떡, 야식까지 겹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이 정말 봐야 하는 건 믹스커피 한 잔 먹었나가 아니라 오늘 내 전체 당 섭취가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믹스커피를 악당으로 정해놓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하루 전체 식습관을 같이 보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고 건강한 접근입니다. 4. 카페인은 생각보다 어디가 문제일까?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어떤 분은 믹스커피만 마셔도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고 어떤 분은 2-3잔 마셔도 멀쩡하다고 하죠.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카페인은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개인 민감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FDA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정도까지의 카페인은 대체로 큰 부작용과 관련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안내합니다. 국내 식약처와 소비자원 자료도 성인 하루 최대 권고량 400mg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2024년 비교에 따르면 일반 커피 믹스 한 개당 카페인은 대체로 42.9mg에서 53.8mg 수준이었습니다. 즉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잔의 믹스커피가 카페인 폭탄 수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말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성인 기준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 불면이 있는 분, 임신 중인 분, 심장이 잘 두근거리는 분은 같은 한 잔도 훨씬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걸 마시면 잠이 불편한가? 가슴이 두근거리는가? 속이 쓰린가? 불안감이 커지는가? 이런 신호가 있다면 정답은 이미 내 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엔 남들은 괜찮다더라보다 내 반응을 기준으로 줄이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믹스커피 하루에 몇 잔까지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몇 잔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딱 잘라 숫자를 말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중도 다르고 혈당 상태도 다르고 다른 음식에서 들어오는 당과 카페인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성인이 다른 단 음료를 많이 마시지 않고 카페인에도 민감하지 않다면 믹스커피를 하루 한 잔에서 많아도 2잔 정도로 관리하는 방식은 대체로 무리가 적은 편입니다. 반면 혈당 관리 중이거나 카페인 민감성이 있거나 잠이 잘 깨는 분이라면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마시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공복에 달고 진한 커피를 바로 들이키는 것보다 식사와 너무 붙이지 않거나 적어도 습관적으로 연달아 마시는 패턴은 줄이는 게 낫습니다. 핵심은 몇 잔까지 법처럼 가능하다가 아니라 내 몸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주 반복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커피 자체는 무조건 나쁜 쪽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믹스커피를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라는 재료 자체를 무조건 해로운 것으로만 보는 것도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닙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는 커피에 카페인뿐 아니라 클로로겐산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성분은 항산화와 관련해 연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NCI는 커피가 수많은 생리활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과의 연관성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물론 여기서 절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곧바로 믹스커피가 건강식품이다, 치매 예방 음료다, 암을 막아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연구는 연구일 뿐이고 사람마다 반응도 다르고 커피의 종류도 다르고 믹스커피에는 설탕과 프림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커피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연구되는 요소도 있지만 믹스커피를 건강 음료처럼 과신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 정도로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 믹스커피를 더 부담 없이 마시는 현실적인 방법.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끊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하루총 당 섭취를 같이 보세요.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그날 단 음료나 디저트는 조금 줄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한 잔만 떼어놓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전체를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후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특히 잠이 얕은 분, 새벽에 자주 깨는 분은 양보다 시간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같은 한 잔이라도 오전과 저녁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떼용 믹스는 더 자주 확인하세요. 일반 믹스보다 포화지방이 높은 제품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맛만 보고 반복해서 마시면 생각보다 누적이 쉽게 됩니다. 네 번째, 향신 재료를 소량 활용해도 좋습니다. 계피나 생강가루를 아주 소량 더해 향을 바꾸면 단맛에 대한 만족감을 다르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의 영역이고 몸에 좋다는 기대만으로 과하게 섞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작게 부담 없이 내 입에 맞게입니다. 8. 결국 건강을 바꾸는 건 한 잔이 아니라 패턴이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건 건강의 공과 책임을 한 가지 음식에만 몰아주기 때문입니다. 믹스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 잔씩 반복해서 마시고 다른 당류까지 많고 운동도 없고 잠도 부족하면 당연히 전체 건강에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 패턴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단 음료를 줄이고 있고 믹스커피를 하루 한 잔 정도 기분 좋게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한 잔을 지나치게 죄책감으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은 한 잔의 믹스커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잔의 믹스커피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몸을 움직이는 건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믹스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할 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마셔도 되는 음료도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보고, 양을 보고, 시간을 보고 전체 식습관 속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고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 대신 조절, 죄책감 대신 균형. 이게 믹스커피를 가장 현실적으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믹스커피를 거의 매일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끊고 싶어도 못 끊는 편이신가요? 댓글로 하루 몇 잔 드시는지, 언제 가장 생각나는지 남겨주세요. 반응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는 아메리카노 믹스커피, 라떼 중에 뭐가 진짜 더 부담이 적을까? 이 주제로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헷갈리는 건강식품 정보, 과장 없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